자, 봐봐. 우리 뭐 하냐면, 어디 하냐면, 야, 4단원 봐봐. 시원이는 그거 풀어. 맛있지, 시원아? 네. 콜라 파워, 포도. 너도 이거 먹을래? 네. 맛있어. 왜 안 먹어? 내주는 끝날 때 먹을게. 끝날 때? 알았어. 야, 끝날 때 가져오고 가면서 먹어. 오늘 안 덥냐? 여름 날씨잖아, 완전히. 자, 봐라. 어디 하냐면, 야, 130페이지 펴. 130페이지 펴봐. 야, 130페이지의 첫 번째 이제 감각기관 보자. 눈 보자, 눈. 자, 감각기관은 구조하고 기능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지. 그래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전달해줘? 신경을 통해서 내한테 전달해가지고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잖아. 한번 보자. 이때 자, 첫 번째 사람의 감각기관에서 눈이다. 눈. 눈은 적합자극이 뭐냐? 빛이야. 빛에 의해서 뭐가 성립한다? 시각이 성립한다. 시각이 성립해. 시각이 성립하는데, 자 봐라. 눈은 눈의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사물의 모양, 색깔, 거리를 느끼는 감각. 즉, 모양, 색깔, 거리를 판별한다. 그럼 보자. 첫 번째, 눈에서 눈의 구조가 있단 말이야. 눈의 구조와 기능이 있어. 눈은 제일 앞에가 뭐냐? 각막이야. 각막이고 여기가 홍채. 홍채. 그리고 여기에 진대와 같은 실의 섬유에서 수정체가 묶여 있어. 수정체가 묶여 있어. 수정체가 묶여 있어. 그리고 제일 안쪽 막이 있어. 이 안쪽 막을 뭐라고 해야 될까? 망막이라고 그러지. 망막에 뭐가 있다? 시세포가 있어. 라고 우리가 시각을 감지한다 여기서. 그 다음 이제 맥락막이 있어. 맥락막이 멜라닌 색소가 있어. 멜라닌 색소가 있다. 멜라닌 색소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암실 역할을 해. 검게 만들어. 그리고 마지막에 바깥쪽이 제일 바깥쪽에 뭐가 있다? 가장 두껍고 탄력적인 공막이 있어. 공막 일부가 변해가지고 망막이 된 거야. 그리고 맥락막 일부가 변해가지고 홍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홍채는 눈동자에 색깔이 있지. 눈동자에 색깔이 있잖아. 왜? 이 맥락막에 멜라닌 색소가 있으니까. 멜라닌 색소는 우리의 피부에 색을 나타나게 해요. 누가 제일 진하다? 흑인이 멜라닌 색소가 많은 거야. 그 다음 황인종이 중간인 거야. 백인종이 멜라닌 색소가 없는 거야. 거의. 이해됐어? 그만 보자. 자, 기능이 있어. 첫 번째, 제일 먼저 각막이 있다. 각막은 홍채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으로서 빛을 굴절시킨다. 그러니까 빛을 굴절시키는 게 각막은 오목렌즈야. 그리고 수정체는 무슨 렌즈야? 볼록 렌즈야. 하고 빛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굴절되고 확실하게는 수정체에서 굴절이 돼. 가지고 어디에 상이 맺히는 거야?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앞에 얇고 투명한 막 이게 뭐다? 이게 각막이야. 각막은 공막 일부가 변한 거야. 그래가지고 각막은 제 홍채 바깥쪽을 감싸는 투명한 막으로 빛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 이게 뭐니? 이제 이게 홍채야. 홍채가 만든 구멍이 동공인 거야. 홍채는 멜라닌 색소가 있어갖고 색깔을 띄어. 그리고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갖고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봐봐. 홍채가 뭐라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그러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얘는 맥락막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있어갖고 색깔을 띈단 말이야. 눈동자 색깔. 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파란 눈동자가 있어. 진짜 한 10,000명 중에 1명 꼴로. 이건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갖고 있는 거야. 그 병 아니야? 에? 자, 그러면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온 빛의 양을 조절한다. 그리고 자, 여기가 선모체야. 얘가 선모체야. 선모체야. 이 선모체가 야, 수축이완하면서 너 뭐고요? 지금 뭘 때리고 있어. 수축이완하면서 수정체의 두께 조절. 갖고 수정체의 두께 조절해가지고 원근 조절하는 거야. 우리가 가까운 데 보고 먼 데 볼 때 이 선모체가 수축이완하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조절하면서 원근 조절이 되는 거야. 가까운 데도 보고 먼 데도 보는 거야. 그리고 수정체가 이게 수정체야. 수정체는 볼록 렌즈 역할이다. 자, 빛을 굴절시켜. 갖고 상을 어디 있다 몇 개, 망막에 몇 개. 이해되니? 수정체의 역할은 봐라.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게. 그 다음, 자 봐라. 여기에 뭐가 있냐? 또 눈 안에 선생님도 요새 이게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이 안에 있는 게 겔 성분. 이게 우리가 있잖아. 젤리가 고체에 가까워. 겔은 액체에 가까워. 좀 끈적끈적한 거야. 뭐라고? 겔 성분이야. 유리체는. 유리체는 눈 안쪽을 채우고 있어. 그래갖고 눈의 형태 유지라든지 유리체 봐봐. 유리체는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로 눈의 형태 유지한다. 근데 요새 가끔씩 선생님도 너희들 이런 거 비문증이라고 있어. 약간 뭔가 날파리 같은 게 뭐 눈에서 떠다닐 때가 있어. 가끔씩. 그러니까 이게 계속 떠다니면 비문증이야. 근데 가끔씩 나타나지. 그런 경우 있지. 있어 없어? 눈에 뭐가 떠다니는 거야. 유리체에 뭐가 생기는 거야. 뭐가 생기는 거야. 갖고 이게 그걸 걸리는 거야. 걸리는 거야. 갖고 눈의 형태 유지해. 그리고 제일 안쪽 막인 이게 망막이야. 망막에는 뭐가 존재한다? 시세포가 존재해. 시세포가. 그리고 시세포가 존재하니까 시각을 감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상이 맺혀. 수정체에서 빛이 굴절되어갖고 여기에 상이 맺히는데,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 시각세포가 있다. 하고, 야, 망막에는 두 점이 있어. 황반하고 뭐가 있다? 맹점이 있어야 돼. 황반은 극과 극이야. 황반은 시각세포가 졸라리 많아. 여기에 상이 맺히면 가장 선명한 상을 볼 수 있어. 근데 맹점은 말 그대로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시각세포가 없어. 봐봐. 여기가 황반이야. 그리고 이 옆에가 이렇게 맹점이 있어. 맹점은 왜 시각세포가 없냐? 시신경이 지난 통로입니다. 이게 황반에서 시각세포들이 빛을 인지하지. 그러면 이 자극을 갖다가 시각신경을 통해서 내로 보내줘야 돼. 근데 맹점은 시각신경이 지나는 통로야.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각세포가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시각세포가 많이 있어. 얘는 시각세포가 아예 없어. 왜? 시신경이 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자,
망막에는 두 점이 있다. 황반은 시각세포가 많아서 많이 모여있는 부분으로 이곳에 상이 맺히면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 맹점은 시각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부분으로서 시각세포가 없어 상이 맺혀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시각신경은 뭘 통해서?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그리고 자 여기에가 망막 바깥쪽에 뭐가 있다? 백낭막이 있어. 백낭막은 뭐가 있다? 멜라닌 색소가 있어갖고 암실 역할을 한다. 암실 역할. 어둠 상자. 그리고 야 수정체가 볼록 렌즈. 그다음 자 그다음 망막을 다른 말로는 필름 역할. 사진기에서. 이해됐니? 상이 맺히니까 필름에 상이 맺히잖아.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가장 두껍고 탄력적인 뭐가 있다? 공막이 있다. 공막은 봐라. 뭐라고 나왔어? 눈의 가장 바깥쪽을 사용하고 있어갖고 눈의 형태 유지. 이렇게 기능이 다 있다. 조심해라. 설명 안 해준 거 없지? 그리고 봐봐. 그래서 야 사진기의 역할로 비교하면 수정체가 무슨 역할? 볼록 렌즈. 그 다음에 맥락막이 암실, 어둠 상자 역할. 망막이 무슨 역할? 필름 역할을 한다. 이해됐어? 그 다음 봐라. 우리가 옆에 봐봐. 맹점에는 시각세포가 없다 했지. 맹점 확인 봐봐. 오른쪽 눈을 가리고 야 오른쪽 눈 가려봐. 그리고 그 뼈가리 봐봐. 가르쳐 왼쪽 눈으로 뼈가리를 보다가 오른쪽으로 숫자를 차례대로 옮겨봐. 1, 2, 3, 4, 5, 6, 7로 옮겨봐. 어느 순간 병아리가 그림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면 병아리 그림이 상이 맹점에 비칠 때다. 안 되지. 잘 안 되지. 잘 안 되지. 그 다음 보자. 그리고 물체를 보는 과정이 있어. 물체를 보는 과정. 시각이 성립하는 과정. 제일 먼저 얘들아 뭐야? 시각이 성립하려면 빛이 각막을 통해 꺾여. 그 다음 수정체를 지나 수정체를 지나고 수정체에서 또 꺾여. 갖고 유리체를 지나. 그리고 망막에 맺혀. 망막에 시세포가 있으니까 망막에 시각세포가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가. 뇌로 가고 뇌에서 뭘 봤다고 느끼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세 번째 눈의 조절작용입니다. 눈의 조절작용이 있어. 두 개가 있어. 두 개. 뭐야?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원근 조절이 있어. 빛의 양 조절은 누가 한다? 누가 한다? 홍채가 덩공의 크기를 조절해갖고 한다는 거야. 홍채가 덩공의 크기를 조절해. 그러면 야 우리가 밝은 곳에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홍채가 쑥 늘어나. 늘어나갖고 덩공의 크기가 어떻게 돼? 작아져. 그러면서 빛의 양을 줄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영화를 보러 갔어. 근데 너무 어두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야, 빛의 양을 늘려야 돼. 그러니까 홍채가 수축을 해. 그러면 동공의 크기가 어떻다? 커져. 그러면서 빛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영화를 보고 밖으로 나오지. 너무 밝아. 그러니까 홍채가 쓱 늘어나. 이완을 해.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어떻다? 작아져. 그러면서 빛의 양을 줄이는 거야. 이해됐지? 봐봐. 눈의
주변 밝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 변화, 비세양을 조절하는 것. 홍채의 크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가 변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비세양을 조절한다. 주변이 밝을 때는 홍채가 확장을 해. 갖고 면적이 증가하니까 동공이 축소돼. 갖고 눈으로 들어오는 비세양이 줄어들고, 주변이 어두울 때는 홍채가 수축을 해. 갖고 동공의 면적이 줄어들어. 그래갖고 홍채의 면적이 줄어들어갖고 동공의 크기가 커지니까 비세양이 많아진다. 그리고 원근 조절할 때, 얘들아, 원근 조절할 때 봐봐. 가까운 데하고 먼 데 볼 때 선모체가 수축 이완을 해가지고 수정체의 두께 조절을. 조심해라. 근데 야, 먼 데 볼 때는 선모체가 밖으로 이완해. 밖으로 이완해. 그러면 이 선모체하고 수정체는 줄이라는 진대에 붙어 있어. 밖으로 이완해 버리니까 잡아 당겨 버려. 그러니까 수정체 두께가 얇아져. 그러니까 덜 굴절하니까 먼 데를 볼 수 있어. 먼 데를 볼 수 있어. 근데 가까운 데를 보려면 선모체가 안으로 수축해 버려. 그러면 이게 실들이 다 풀어져. 그러니까 수정체 두께가 어떻게 돼? 두꺼워지니까 많이 꺾이니까 가까운 데를 볼 수 있어. 이해됐어? 봐봐. 자, 야, 물체와 거리에 따른 수정체의 두께 변화, 선모체에 의해서 수정체의 두께가 변하면서 망막에 또렷한 상이 보인다.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야, 써놔. 선모체가 안으로 수축한다. 안이란 말 써놔. 선모체가 봐봐. 안으로 수축해. 그러니까 어떻게 진대가 풀려. 그러면서 이 수정체가 두꺼워져. 그러니까 많이 꺾이니까 가까운 데를 보는 거야. 안으로 수축한다. 그렇지. 그리고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밖으로 이완을 해. 갖고 실을 잡아 당겨버려. 그러니까 이게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져. 얇아져가지고 덜 꺾이니까 밖으로 수축. 밖으로 이완. 밖으로 이완되면서 선모체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덜 꺾이니까 먼 곳을 보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 봐봐. 기은아, 넌 다 먹었어? 벌써? 네. 야, 너 빠르도 안 해. 너 다 먹었어? 슈퍼들 빠르나. 자, 봐봐. 그리고 이제 피부 감각이 있어. 이거는 이해됐지? 그리고 얘들아, 이거 있다. 시험에 가끔씩 나온다.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근시하고 원시. 선생님은 근시야. 근시하고 난시가 있어. 근시는 뭐냐? 가까울 근자야.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야. 원래는 상이 어디에 맺혀야 됩니까? 망막에 맺혀야 돼. 근시는 이 안축이라고 해. 안축이 길어. 남들보다 길어. 그러니까 망막에 안 맺히고 망막 앞에 맺혀. 그러면 망막 뒤로 보내주려고 해. 그럼 멀리 보내줘야 되니까 야, 렌즈는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그러면 봐봐. 오목 렌즈로 고정하면서 근시는 상이 어디에 맺힌다? 망막 앞에 맺힌다. 그러면 뒤로 보내줘. 그러면 무슨 렌즈로 펴줘? 오목 렌즈로 펴줘. 그러면 봐봐. 이게 밖으로 가면서 뒤로 간다. 두꺼운 데가 바깥쪽이지. 밖으로 가면서 뒤로 보내. 원시는 이거야. 원래는 어디에 맺혀야 돼, 사람은? 망막에 맺혀야 되지. 망막에 맺혀야 되지. 근데 안축이 짧아. 망막 뒤에 맺히네?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는 거야? 앞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무슨 렌즈로 켜줘? 볼록 렌즈로. 이렇게.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해됐니? 됐죠? 이걸 그려놔.
그래놔. 원시하고 근시 그래놔. 그래놔. 혹시나 모르니까 시험 나올지 모르니까. 나 오늘 6시 반 40분인가 잤다. 손흥민 경기 보면서 시상식까지 다 봤어. 그래갖고 그 어떤 님이 날 9시에 깨우더라니까. 근데 전화 온지도 모르고 그냥 잤다는 거. 12시 반에 일어났어. 너는 바로 갔냐? 네. 학교 바로 갔어? 안 자고? 잠잘 수가 없지. 잠은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 네. 아저 커피 마셔서 마셨어요. 근데 손흥민 후반에 나와갖고 뭐 씨. 그래서 저는 상대팀. 어? 상대팀. 맨유? 맨유 팬들 완전 멘붕 와갖고 그러지 않았니? 네. 그래도 UEFA컵이 그래도 큰 편이니까 우승하니까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잖아. 이게 이거 진짜 그 뭐냐 토트넘 잘 짰어. 그랬잖아. 맨유도 UEFA컵 우승해갖고 거기 갈라 했잖아. 네. 챔스 갈라 했잖아. 네. 갖고 올인했잖아. 근데 실패했잖아. 토트넘은 거의 리그 이번에 뭐 리그 경기 신경 안 썼어. UEFA 결승에만 신경 썼어. 왜? 거기 가도 뭐냐 챔스 나가니까. 자 봐라. 그리고 피부 감각이 있어 얘들아. 피부 감각은 피부는 봐봐. 우리가 피부 감각은 그러니까 피부 감각은 이제 뭐냐 우리가 피부를 통해 부드러움, 딱딱함, 차가움, 따뜻함, 아픔을 느끼는 감각인데 자 감각점이 야 어디에 있다 얘들아? 감각점이 상피에는 안 있다. 상피에 안 있고 어디 있다? 진피에 있어. 봐봐. 우리가 화상을 논할 때 1도 화상은 상피가 닫힙니다. 2도 화상은 진피가 닫힙니다. 약간. 3도 화상은 피부가 녹아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감각점은 진피에 있단 말이야. 갖고 상피는 계속해서 재생이 돼. 가지고 봐봐. 감각점은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로서 통점은 통증을 느끼고 앞점은 뭐야? 누르는 압력, 눌림, 압박을 느끼고 촉점은 접촉, 촉감을 느낀다. 냉점은 차가움, 온점은 따뜻함이야. 뭐 상대적인 온도 변화다. 야, 뭐 30도가 높다 해갖고 뭐 따뜻함을 느낀다? 뭐 그런 거 아니야.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으로 따뜻해지면 이렇게 내가 한 20도씨의 물에다가 손을 닦았어. 근데 30도씨의 물로 갔더니 어떻게 돼? 따뜻함을 느끼겠지. 10도의 물에 담그면 어떻게 돼? 20도에 비해 차갑게 느껴지겠지. 이렇게 상대적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누가 제일 많다? 야, 통점, 앞점, 촉점, 냉점, 온점 수인다. 야, 써. 윤진아. 통점. 제일 많은 게 통점. 그 다음 앞점. 그 다음 촉점. 냉점. 온점 순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있잖아. 사우나 70도, 80도 사우나에서 잘 못해. 근데 얼음 위에서는 10초도 못 못해.
왜? 냉점이 더 많아. 그러니까 차가움을 더 잘 느낀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자,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부위에 따라 다르게 분포한다.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 분포하는 개수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인 자극에 더 예민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 그리고 통점이 가장 예민하다. 그래갖고 우리가 봐봐. 야, 뽀뽀를 하면 왜 기분이 좋냐면 이 입술에는 앞점이 많대. 그리고 손톱 밑에 있지. 통증이 졸라 많아. 옛날에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독립군 이제 그 고문할 때 뭐 송곳으로 손톱 밑에를 찌르는 거야. 왜? 통증이 많으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봐라. 피부의 온도 감각. 오른손은 15도씨의 물에 왼손은 35도씨의 물에 담갔다. 그리고 10초 후에 동시에 25도씨의 물에 담근다. 그러면 오른손은 따뜻함을, 왼손은 차감을 느낀다. 처음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원점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온도가 낮아지면 냉점이 자극을 받아들인다. 냉점과 원점은 절대적인 온도가 아닌 상대적인 온도 변화다. 그리고 자, 감각점은 분명히 말한다. 몸의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부위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고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 분포하는 개수의 차이가 있다. 넘겨. 그다음 이제 귀 132페이지 봐봐. 청각 봐봐. 청각. 귀는 뭘 하냐? 귀는 두 가지 감각이야. 귀는 청각하고 청각은 소리가 접합자극이고 확연 감각을 느낀다. 그래가지고 이 평행 감각은 누가 지배를 한다? 손해가 지배를 한다. 그럼 봐봐. 자, 귀의 구조화 기능 보자. 귀의 구조화 기능. 구조화 기능을 보면 귀는 봐라. 웨이가 있어. 겉에 부분. 야, 귓바퀴가 있어. 절처럼. 귓바퀴가 있어. 귓바퀴가 뭐 한다? 소리를 뭐? 이게 귓바퀴야. 이게 귀가 아니야.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귀라 그러잖아. 우리는. 근데 귀가 아니라 뭐다? 이거는 귓바퀴야. 소리를 모으는 기능을 하는 거야. 사후정이 있잖아. 너희들 나라나 써서보도 모르지? 뭐 있어. 근데 이게 없으면 야, 소리를 잘 못 들어. 이게 소리를 모아주는 기능을 하거든.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뭐 안 들릴 때. 그리고 웨이도가 있어. 귓바퀴와 고막 사이에 이렇게 귓구멍이 있고 웨이도가 있어. 웨이도가 뭐냐면 이 귓바퀴하고 고막이 있어. 안에. 고막은 얇고 투명한 막이다. 근데 어느 쪽으로 구부러져 있어?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어. 이렇게 얇고 투명한 막인데 얘가 소리를 처음으로 진동으로 바꿔. 진동으로 바꾼단 말이야. 고막이.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 고막은 소리에 의해서 진동되는 얇은 막이야. 귀인두관이 있다. 귀인두관은 뭐야? 외부와 고막 안쪽하고 바깥쪽에 압력 조절을 하는 기관이야. 귀인두관이. 우리가 얘들아 봐봐. 우리가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뭐 롯데 타고 올라가거나 높은 데 올라가거나 비행기 타고 올라가지. 그러면 갑자기 귀가 멍해져. 왜 그런 줄 아냐? 위로 올라가니까 야, 밖에 압력이 낮아져. 귀 안에 압력이 더 세. 원래는 고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귀 내부의 압력이 더 세져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가 멍한 거야. 근데 침상 키거나 입 벌리지. 그러면 귀 인두관이 외부와 내부에 압력 조절을 해갖고 다시 이렇게 돼. 갖고 멍함이 사라지는 거야. 귀 인두관은 뭐라고? 고막 안쪽하고 바깥쪽에 압력 조절하는 기관이야. 귀 인두관은. 이해됐지? 네. 그 다음 이제
귓속뼈가 있어. 귓속뼈는 망치뼈, 모르뼈, 등작뼈로 된 물렁뼈로 된 뭐야? 얘는 고막에 의해서 최초로 진동이 일어나지. 이 진동을 증폭시키는 역할. 귓속뼈는 뭐라고? 진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리는 사람들 있지. 귓속뼈에다가 그 진동을 갖다 진동을 하면 소리가 들려.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어. 여기 있다가 막 되는 게 있어. 되는 거 있지. 뭐 이어폰인데 보청기도 있고 이렇게 이 귀 인두관에서 소리를 귓속뼈에서 소리를 보청기 같은 경우는 증폭시켜 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다음 봐라. 그다음 이제 뭐가 있냐? 네이가 있어. 네이가 있는데 네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아. 반고리관이 3개가 있어. X축, Y축, Z축으로. 그리고 여기에 전정기관이 있고 달팽이관이 있어. 야, 이걸 반고리관이라고 해. 이걸 뭐라 그래? 전정기관이라고 해. 이걸 달팽이관이라고 해. 반고리관은 뭐가 채워져 있다? 반고리관은 림프액이 채워져 있어. 하고 관성에 의해서 뭘 느끼는 거야? 회전 감각을 느끼는 거야. 여기에 선모가 나 있어. 내가 왼쪽으로 돌지. 그러면 선모는 관성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움직여. 그러면 선모가 이걸 감지하는 거야. 얘가 왼쪽으로 회전했고. 이해됐어? 근데 전정기관에는 이석이란 자그만 돌이 있어. 청사라고 해. 중력에 의해서 얘가 이 선모를 감지하면 내가 똑바로 서 있구나. 이쪽을 누르지. 그럼 내가 기울어져 있구나. 위치나 비우기를 느꼈어. 그래가지고 이걸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평형감각이라고 그래. 이해됐니? 요거 달팽이관에는 뭐가 있어? 청각세포가 있단 말이야. 하고 청각을 느끼는 거야. 이해됐니? 봐봐. 자, 반고리관은 몸에 3개의 고리가 서로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 림프액이 들어있다. 그래서 몸이 회전하면 림프액이 움직이면서 감각세포를 흥분시켜 회전하는 걸 느낀다. 관성에 의해서 회전 감각을 느끼고 전정기관은 이석이라는 작은 돌이 있는데 이게 중력에 의해서 선모를 자극해갖고 몸이 기울어지거나 위치 감각을 느낀다. 그리고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은 평형 감각을 담당한다. 그리고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 받아들인 자극을 내로 전달하는 게 평형 감각 신경이고 달팽이관에는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청각세포가 있다. 하고 청각신경을 통해서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내로 전달한다. 옆에 봐라. 자, 봐라. 자, 청각과 평형감각. 청각은 귀에서 소리, 물체의 진동이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음파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느끼는 감각이고, 평형감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회전 감각을 느끼고, 몸의 움직임이나 기울기, 위치 감각을 느낀다. 그리고 귀 인두관의 작용에 봐라. 귀 인두관은 고막 안쪽하고 바깥쪽에 압력을 조절하는 기관으로서 자동차를 타고 높이 올라가거나 고속 승강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기압 차이 때문에 귀가 먹먹해진다. 이때 침 삼키거나 입을 크게 벌리면 귀 인두관의 작용으로 먹먹한 느낌이 사라진다. 그리고 소리를 듣는 과정 봐봐. 소리는 귓바퀴에 의해서 모이고 웨이드를 통해서 고막을 최초로 진동시키고 귓속포에 의해서 소리가 증폭이 되고 달팽이관의 청각세포가 느껴갖고 청각신경을 통해서 내려간다. 그리고 평형감각은 반고리관,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평형감각 신경을 통해
내로 전달되며 몸의 기울기나 기울어짐을 감지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방고리관의 작용에 봐봐.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탔을 때 몸이 회전하는 걸 느낀다. 눈을 감고 있을 때 몸이 회전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전정기관의 작용에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 몸이 기울어진 걸 느끼고, 승강기를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걸 느끼고, 평균대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 전정기관은 감각세포층 위에 이석, 청사라고 하는 작은 석회질 알갱이가 있다. 몸이 기울어지면 이석이 움직여 감각세포에 감각혈, 선물을 자극하여 이로 인해 감각세포가 흥분하여 몸이 기울어지는 걸 느낀다. 그리고 청각에 관여하지 않는 기관이 있어. 옆에로 4번 보충절에. 자, 그 방고리관, 전정기관, 기인두관은 소리를 듣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코 후각하고 혀 미각이 있다. 코 후각하고 혀 미각이 있어. 그럼 첫 번째 봐라. 자, 코는 후각이지. 자, 코 속 천장에 보면 후각 상피가 있어. 그러면 후각 상피는 점액으로 덮여 있어. 근데 후각 세포가 모여 있는 세포층이다. 코 속 천장에 보면 뭐가 있다? 후각 상피가 있어. 후각 상피에 후각 세포가 모여져 있어. 근데 점액이 덮고 있다. 후각 상피를. 자, 거기 후각은 자극원이 뭐냐? 기체성 화학물질이야. 뭐라고? 적합자극이 뭐라고? 후각의 적합자극이 미춘거,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냄새를 느낀다. 그러다 보니까 자 봐봐, 우리가 코가 메말라 있고 건조하지, 점액이 없어. 그럼 냄새가 못 맡는다. 왜? 이 기체성 화학물질이 점액에 녹아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이걸 자극으로 받아들여. 근데 점액이 없지. 기체성 화학물질이 못 녹아 들어가니까 냄새를 못 맡아. 그러니까 코가 촉촉해야 돼. 점액으로 덮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코가 건조하면 냄새가 못 맡는다. 이해됐어? 그리고 기체성 화학물질을 후각 상피에 후각 세포가 느끼고 후각 신경을 통해서 내래로 전달한다. 미칠 거야? 후각은 가장 민감하다. 근데 쉽게 피로해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장실 갖고 똥 싸고 있으니까 냄새가, 제일 처음에 냄새가 나더니 좀 있으면 냄새가 안 나. 피로해지니까 냄새를 못 맡아. 근데 다른 자극원에 대해서는 냄새를 맡는다. 엄마가 갈비를 구워. 먹어야 돼. 나가지. 이거야. 이제 후각은 가장 매우 민감하지만 쉽게 피로해져. 후각 세포는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 잘 못 맡는다. 근데 새로운 냄새가 나면 그 냄새는 맡을 수 있다. 다른 자극원에 대해서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혀 미각은 알아. 혀에 보면 우둘투둘한 엠보싱이 있어. 이걸 유두라고 해. 유두 끝에 보면 맛봉울이라고 있어. 맛봉울이라고 있어. 후각 상태하고 똑같아. 여기에 후각세포가 여기에 뭉쳐져 있어. 봐봐. 혀에는 혀 표면에 작은 돌기 유두가 있고, 유두 옆면에는 맛봉우리가 있는데 맛세포가 모여있다. 그리고 맛세포는 밑줄거의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 맛세포는 미각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다. 맛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내려 전달한다. 그러면 감각은 혀에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맛을 느끼는 감각으로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맛봉우리의 맛세포로 가. 그러면 맛세포에서 미각신경을 통해서 내려간다. 혀에 느끼는 맛은 기본적인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있다. 응? 뭐라고?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있어. 그리고 다양한 음식의 맛은 미각과 후각을 종합하여 느끼는 맛이다. 그리고 옆에 봐라. 감칠맛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의 맛으로 고기, 생선, 다시마 등에 느낄 수 있다. 야, 우리 다시다 있지? 다시다가 감칠맛이 많이 나는 글루탐산이 뭐지? 다시다가 조미료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미각이 아닌 맛이 있다. 매운맛하고 떫은 맛은 야 뭐냐면 혀와 입속의 피부의 통증과 압점의 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피부 감각으로 미각이 아니다. 야 매운맛은 통각이야. 떫은 맛은 뭐야? 악각인 거야. 맛이 아니야. 우리가 야 너무 매운 거 먹으면 혓바닥이 얼얼하지. 뭐야? 통증이야. 통증이야. 그리고 떫은 맛은 악각이야. 악각. 이게 응? 이해됐니? 네. 그리고 미각과 후각 실험 봐봐. 코를 막고 포도맛 젤리하고 사과맛 젤리 먹으면 단맛과 신맛이 느껴지지만 코를 막지 않고 젤리를 먹으면 과일 냄새도 맡을 수 있어 과일 맛을 느낄 수 있다. 코감기에 걸리면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넘겨. 그리고 이제 저기 피부 감각적 분포 조사 봐봐. 하드보드지에 4편에 이쑤시개를 2개씩 각각 8mm, 6mm, 4mm, 2mm 간격으로 붙인다.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은 B는 8mm, 6mm, 4mm, 2mm 간격의 순서로 A의 손바닥에 이쑤시개를 살짝 누른다. A는 이 이쑤시개가 2개로 느껴지는지 1개로 느껴지는지 말한다. 그러면 A는 손가락 끝과 손등의 가정 2를 반복하고 이쑤시개로 2개로 느껴지는지 최소 거리를 각각 표에 기록한다. 손바닥에는 이쑤시개가 2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6이고 손가락 끝은 2고 손등은 8이야. 이쑤시개가 1개로 느껴지는 까닭은 이쑤시개 간격에 해당하는 거리에 감각점이 1개만 분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쑤시개가 2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짧은 부위일수록 감각점이 많이 분포하여 감각이 예민한 부위다. 감각점 수는 손가락 끝이 가장 많고 손등이 가장 적다. 가장 예민한 부위는 손가락 끝이고 가장 둔감한 부위는 손등이다. 이쑤시개가 2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몸의 부위마다 다른 까닭은 뭐야?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부위에 따라 분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옆에 봐라. 눈의 조절작용하고 눈의 이상이 있다. 선생님 말했지. 눈의 조절작용은 명암 조절이 있고 원근 조절이 있어. 근데 명암 조절은 밝기를 조절하는 건 누구야? 홍채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가 조절되는 거야. 그리고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작용은 선모체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갖고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주변이 밝을 때는 홍채가 확장하여 동공이 축소되면서 눈으로 들어온 빛의 양이 감소하고 주변이 어두울 때는 주변이 어두워지면 홍채가 수축하여 동공이 확대되면서 눈으로 들어온 빛의 양이 증대한다.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그 선모체가 안으로 수축해. 그러면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많이 꺾이니까 가까운 보고 멀리 볼 때는 선모체가 밖으로 이완해. 그래갖고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지니까 덜 꺾이니까 멀리 보는 거야. 그리고 눈의 이상과 교정 방법 봐봐. 근시는 가까운 게 잘 보이고 멀리가 안 보이는 거야. 수정체하고 망막 사이 거리가 정상적보다 넓어. 그러니까 상이 망막 앞에 맺히는 거야. 먼 곳을 볼 때가 먼 곳을 볼 때 상이 망막 앞에 맺힌다. 그러다 보니까 어몽 렌즈로 빛을 퍼뜨려갖고 교정하고, 원시는 가까운 거는 안 보이고 가까운 건 잘 보이고 먼 게 안 보이는 거야. 갖고 망막하고 수정체 사이 거리가 정상보다 가까워. 그래갖고 상이 망막 뒤에 맺혀. 가까운 곳을 볼 때 망막 뒤에 맺힌다. 그래갖고 볼록 렌즈로 빛을 모아서 교정한다. 이해됐지? 쉬고 문제 줄게.
문제 풀어. 이제 문제를 몇 개를 줄까? 너 윤진이 잠오지 지금? 좀 자. 일어나. 기현이는 하나 갖고 부족하지. 기현아, 네. 하나 갖고 부족하지. 네. 2개 줘. 네.